오늘 최고의 검색어는 백종원 씨였습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 맞습니다. 뜬금없이 웬 백종원 씨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로 거론했답니다. 오늘 기자들과 어찬 간담회를 했는데 당 차기 대선 주자 누구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당연히 나왔겠죠. 더군다나 그전에 우리 당의 대통령감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백종원 씨 같은 사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 백종원 요리연구가 지난번 총선 때 공천 얘기도 있었어요. 본인 하도 많은 전화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밝혔습니다. 나 꿈도 꿔본 적이 없다. 정치에 뜻 없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재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통합당의 조수진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혐오도가 적어야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 화제의 인물이 됐습니다. 백종원 대통령 글쎄요.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어디 비례대표 제안이라든지.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고. 아니,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저희 아들을 걸고 정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네. 진짜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관심이 없으셔도 주변에서 막 하라고 제안 들어오기는 해요?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만약 이름을 바꿨다고 혹시 나오면 저거 정치하려나?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자기 맡은 일만 열심히 해야죠. 저희 가맹점주들이 똑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과외가 불법이거나 학원이 불법이면 제가 혼나야 맞는 거지만 아니 본인이 독하게 한 데 갖고 과외를 받거나 학원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주분들이 요즘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아니 마치 프랜차이즈 지점하는 게 무슨 죄진 건 아니잖아요. 먹자 꿀먹하고 자꾸 골목 사건하고 헷갈리시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 제가 다른 일을 하다 이걸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실 가맹점을 잘 키워서 가맹점 사장님들 잘 벌 수 있게 해준 것뿐인데 그게 도대체 뭔 잘못인지 모르겠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날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네.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제가 얘기한 거지. 예. 이게 잘못 전달돼 갖고 제가 마치 무슨 교훈을 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백종원 대통령 어때요? 지금 뜬금없어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함의가 담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김종인 대표가 예.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두 번째 민생 솔루션.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는 지금 가장 큰 장점이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각종 프로그램에 나와서 본인이 아까 말한 대로 가맹점을 키워내고 그것을 본질적인 어떤 경제, 민생 경제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다가 답을 내놔요. 무엇이 어렵다, 무엇이 막혀있다 그러면 예. 답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가 김종인 대표가 상징적으로 백종원 대표를 끄집어내는 저는 계기가 됐다. 예.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냈지만 본질은 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민생 솔루션을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지금 국면에 우리 통합당에 필요한 지도자고 여러분들이 이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을 예. 저는 백종원이라는 대상으로 한마디 이렇게 원샷 언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 네. 차지원 교수, 저는 이렇게 네. 백종원 씨 나오는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참 방송 잘한다. 그렇죠. 그 생각해요. 뭐 제가 생각해서 프로 방송인 이상의 예. 이 수준,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당한 예능감과 그리고 탁월한 순발력 예. 그리고 아주 말본세 이런 부분들 저도 뭐 방송을 하지만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는 그래요. 생각을 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좀 다시 뜬금없이 백종원 씨를 불러낸 이유는 결국은 지금 아마 다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저기 주자는 좀 지향해야 될 정치가 골목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 민생에 좀 집착할 수 있고. 지향하는. 지향하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대중 친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지금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의 그 대선 주자. 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 부친이 충남도 교육감을 교육감 했습니다. 하셨다고 그렇기 그러던데요. 때문에 가게도 뭐 그러니까 충분히 뭐 아마 나름대로 잠재적인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저는 이 백종원 씨를 거론한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것이 골목 정치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에서의
자신의 역할도 좀 내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 이 골목 정치라는 부분이 거대 담론하고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거대 담론과 이 아주 이 미래 비전은 자기가 하는 예. 이건 내 몫이 하는 예. 나름대로 역할 분담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 역할과 운신의 공간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또 고도의 포석이 아닐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차정 교수가 골목을 골목 그러니까 더 골목 같기도 합니다. 장성철 소장, 김종인 위원장 평소에 농담 자주 하세요? 농담하는 건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이 딱 집어서 백종원 씨 어떠냐라고 하니까 꼭 농담같이 안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담 속에 진담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종원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예. 백종원 같이 대중 친화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그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종원 씨가 나오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이 국민들께서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씨 같이 국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비호감도가 낮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대통령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백종원 씨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 오지 마세요. 저희는 스타와 영웅을 잃어버리기가 정말 싫습니다. 정치권에 오시면요, 막 정말 모든 곳에서 다 적들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오지 마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계속 열심히 잘 하셔서 국민들께 희망과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세 분 얘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얘기하고 또 그게 이렇게 갑자기 크게 화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당의 대선 주자 지금 뭐 보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40대 경제 전문가 뭐 이렇게 특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인물평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어떠냐? 그럼 뭐 자기가 생각 있으면 나오겠지.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안철수 대표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사람은 착한데 착하다고 해서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주자 관련해서 발언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로 보면은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도 지금 없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도 없는 상태에서 당을 어떻게 단단하게 추스려야만이 예. 대통령 후보감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예. 선거에 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추스리지 못하고 대표감 못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대선도 어렵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대선을 치를 거예요? 저 며칠 전 인터뷰한 홍준표 전 대표가 대권이 마지막 꿈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 꿈꾸는 사람이야 뭐 그 홍준표 씨 꿈지겠어요? 내가 보기에 대권 꿈꾸는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다고 난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 대권 꿈이라는 게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위원장님 그 저기 40대 기술원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당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펼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40대 기술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뭐 지금. 70년 거기에 그런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 40대 기술원을 갖다가 뭐 무조건 강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양문석 이사장은 예.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굳이 의미 부여를 하자고 하는 측면하고 듣는 순간에 이분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굳이 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황교안 뭐 이런 그 분들에게 아예 너희들은 깜이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이 덮어버리는 예. 이런 형태의 모두 까기라고 그 김종인 그 대표가 갖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모두 까기인데 이렇게 모두 까버린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굳이 의미 부여하자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저 순간적으로 노회한 노정객이 또다시 언론 플레이 한번 크게 하네. 그 순간 그 이제 뭐 요즘 그 인터넷 용어로 관종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분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시점에 있어서 언론과 방송이 따라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없이 백종원을 툭 던지면서
대통령 후보감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오늘 오후가 완전히 그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오늘 예. 그 오후 방송들이나 언론들이 이제 다다다다닥 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김종인의 존재감은 뚜렷하게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은 완전히 물을 먹이는 이러한 형태의 모두까기를 보여줬다. 우리 그 유튜브의 그 이 실시간 채팅에서 달달파크라는 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어이없추. 정말 어이없어요. 네. 예. 달달파크라는 게 있어요? 아니 닉네임이. 누구? 닉네임이 달달파크라니까. 그게 올라왔더라. 예, 이렇게 썼는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달달파크님의 예. 이 어이없주를 그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예. 제가 얼른 못 알아들어서 미안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이요. 계속 이 대선 후보 품평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월권이면서 해당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이게 왜 월권이냐? 아니 본인이 뭔데 이게 대선 후보를 마음대로 킹메이크합니까? 자신에게 내년 4월까지 임시직 비대위원장이에요. 대선 후보는 이게 2년 뒤입니다. 대선 후보는 이게 당심이 더 나아가면 이게 민심이 정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꾸 이게 뭐 40대 후보론 또는 백종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월권이다. 이래 보고요. 예. 자, 두 번째 왜 해당행위냐? 제 눈에는 이게 보수의 훌륭한 후보들 많아요. 아니 황교안, 뭐 홍준표, 오세훈, 원희룡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이낙연보다 뭐가 못합니까? 그럼 이게 자기 당에 있는 후보들을 아낄 줄 알고 장점을 볼 줄 알고 격려할 줄 알아야지. 우리 당에는 후보가 없어. 이런 이게 패배주의로 어떻게 당을 살립니까? 이게 바로 해당행위예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예. 서정욱 변호사 아주 예. 대표위원장 말씀 들어보죠.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라고 봐요. 큰 의미 없이. 이분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그렇게 막 고민하지는 않는데 이제 조금 그 밑바탕을 보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선 돌리기. 왜냐면 처음에 비대위원장 되면서 막 기본소득도 띄우고 뭐 온종일 돌봄 띄우면서 엄청 스포트라이트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분은 이제 원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슈를 좀 뺏긴 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대선 후보 얘기를 본인은 어쨌든 대선 때문에 왔다 이러면 본인이 한 역할은 국회에서보다 어쨌든 대선 후보를 뭔가 만들어내는 게 본인의 역할인데 답답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좀 지금 답답한 상황을 좀 돌려보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주 고민하다가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화제가 돼서 첫 번째 이슈로 골라봤는데요. 그런데 최수영 평론가. 정말 사람 일 몰라요. 이 다음번 여론조사에 백종원 씨 이름 넣어서 조사할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일회적으로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 저게 화두가 된다면은 예. 어쨌든 저게 또 언론이 받아서 이제 재생산 될 텐데 저게 이제 과연 일회성인 파장으로 그칠지 아니면은 저게 그야말로 통합당의 어떤 대선 후보 어떤 가이드라인의 일종이 될는지는 조금 더는 좀 숙성을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